연애가 궁금한 이야기 풍문으로 도쇼. 오늘도 솔깃한 이야기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죠. 네, 여러분이 궁금했던 각종 풍문의 지식 풍문쇼에서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마침 촬영을 함께 하게 되면 얼굴이 계속 빨개지니까는 사실 동료 배우들한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이종석 씨하고 삼각관계가 놓인 주인공은 보는 앞에서 하트를 서로 주고받았거든요. 만나는 걸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지까지 했다고. 야, 나 이거 처음 듣는 얘기네. 그런데 불화설이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문이에요? 송혜교 씨가 공항에서 반지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두 분은요. 삼각관계에 놓인 그런 삼각관계요? 스타가 있다고요. 네, 이종석 씨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고 해요. 둘이 극 중에서 남녀 캐릭터로서 이런 마음을 나누는 장면이 많이 있는데 마침 딱 촬영을 함께 하게 되면 얼굴이 계속 빨개지니까는 이게 티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유. 아, 자기가 진짜 좋아했던 사람이라.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하루에 영화관을 3번 옮겨 다니면서 네? 거예요. 이종석 씨가 영화 홍보차 극장을 돌면서 무대 인사를 했는데 이종석 씨가 잠깐이라도 그 얼굴을 더 보고 싶어서 영화관 3곳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봤다는 겁니다. 열성이네요. 이종석 씨하고 삼각관계가 놓인 주인공은 실제로 이나영 씨가 열애설이 났을 때 이종석 씨가 하루 종일 우울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나영 씨 결혼 후에는 뭐 방향성을 잃었다, 나라를 잃은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 굉장히 허탈한 그런 허탈한 감정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뒤에 좀 남편분의 응원의 말 같은 게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성공한 팬입니다. 이종석 씨는요, 신인 시절부터 꾸준하게 나는 이나영 씨의 팬이다라고 밝혀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진짜 팬인 게요. 이나영 씨가 나온 작품을 전부 다 섭렵을 해서 대사까지 모두 외울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나영 씨가 끝나는 대사 타이밍에 맞춰서 상대방이 대사를 이제 받아칠 거 아니에요. 그때 같이 연기 연습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나영 씨가 이종석 씨의 연기력을 키워준 거나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이야, 진짜 팬이에요. 리얼 팬. 진짜 팬. 네. 네. 이런 일화도 있는데 이종석 씨의 가장 절친한 배우가 바로 김우빈 씨거든요. 함께 모델 활동도 하면서 정말 친하게 지내는데 김우빈 씨가 이나영 씨와 함께 커피 광고를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종석 씨보다 더 먼저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면 사인 좀 받아달라고 해서 실제로 김우빈 씨가 그 사인을 받아서 줬다고 해요. 야, 그때 이제 사인을 받아서 이종석 씨가 그거를 자신의 SNS 인별그램을 통해서 인증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선배 배우가 아니라 팬심으로 이나영 씨를 계속 좋아해온 거죠. 네. 이종석 씨가 이나영 씨 팬이라는 사실은 사실 동료 배우들한테도 익히 알려진 사실인데 그래서 영화 관상을 촬영할 때는 송강호 씨가 이종석 씨를 그렇게 놀렸다고 해요. 뭐라고 왜요? 놀렸죠? 이종석 씨 만날 때마다 야 촬영장에 나영이를 불러야 되겠네. 근데 참 희한한 것도 이종석 씨가 데뷔 후에 드라마를 여러 편 했잖아요. 이나영 씨랑 한 번쯤 만날 법도 한데 한 번도 작품을 같이 한 적이 없었나 봐요. 이종석 씨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나영 씨가 출연하는 작품이라면 지나가는 행인이라도 출연하겠다. 우리나라에서 몸값이 가장 높은 드라마 주인공 중 한 명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꿈을 이뤘습니다.
바로 T채널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에서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이죠. 이나영 씨랑 네. 네. 아, 이나영 씨랑 로맨스 연기를 해서 우리 키스씬도 키스씬도 입었잖아요. 이게 진정한 성공한 덕후죠. 저는 성공한 팬입니다. 근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 이나영 씨 옆에는 원빈 씨가 Maybe it's all the memories coming back to me. Maybe it's this drink. I started to think I'm gonna miss you when you go. 이종석 씨가 이나영 씨하고 촬영하면서 이나영 씨가 사진 찍은 거를 인별그램에 올리기도 하고 또 이나영 씨가 이종석 씨에게 커피차를 보냈는데 그것도 역시 인증을 하는 또 인별그램에 또 올려서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원빈 씨가 질투를 안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하. 그치, 원빈 씨 또 머리 깎는 거 아니에요? 머리 깎으면서 또 이렇게 건드리지 말아요. 이종석 하면서 머리 깎는 거. 아 근데 원빈 씨 재밌었잖아요. 사실 뭐 원빈 씨 반응 뭐 저도 궁금했는데요. 그냥 열심히 하라고 응원했다고 합니다. 아, 여유. 가진 자의 여유. 와. 이나영의 남편 이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자, 이종석 씨 이야기를 듣다 보니 박보검 씨도 생각이 나는데요. 상상도 못했을 거야. 사실 놀라지 마. 박보검 씨가 신인 시절부터 그 미니홈피 있잖아요.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이렇게 노래를 게시하고 사진까지 계속 업로드를 하면서 이렇게 팬심을 계속 드러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보고 있는 앞에서 하트를 서로 주고 이거는 야 이거는 저는 아니고 정말 그렇게 누구죠? 그냥 팬심으로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박보검 씨가 멋지는 거죠. 아, 또 여기 나와요? 거죠. 홍석천 씨가 이상형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박보검 씨 팬들한테 네. 한번 맞춰보세요. 예. 아닙니다. 뚜뚜루. 뭐 하는 거야? Just want to. 하지 마. 뭐 하는 거예요? 바로 경고입니다. 열심히 하는 거. 해주세요. 뚠. 이효리 씨입니다. 네. 박보검 씨가 학창 시절 핑클의 왕팬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효리 씨를 가장 애정하는 스타로 꼽았다고 합니다. 박보검 씨는 또 음악 프로그램 MC도 봤잖아요. 네. 그때 마주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앨범을 내거나 그러지 않았을까요? 겹칠 수 있어요. 애매하게. 예. 네. 네, 아닙니다. 네, 마주칠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때가 2015년도인데요. 이효리 씨는 이미 살림을 제주도로 옮겼을 때고 이상순 씨에게 올인하고 있었을 때예요. 박보검 씨는 그때 응답하라 시리즈를 계속 촬영을 하면서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 이효리 씨 팬이다를 어필하고 있을 때였죠. 자 그러다가 박보검 씨에게 초대박이 터집니다. 이효리 씨를 만나는 걸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효린의 민박의 1일 알바생이 되는 거죠. 그렇었다. 야, 이거 정말 박보검 씨 같은 경우는 예능에 울렁증이 있어서 출연을 거의 안 해요. 네. 고사하는데 요 얘기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케이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원래 다른 거 스케줄이 있었는데 그 스케줄을 일부 조정을 해가면서까지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효리 팬심으로. 그러면 황영진 씨가 박보검 씨에게 초대박 사건이 터진다고 했는데 그 반대 아니에요? 정확히 이 편을 봤는데요. 박보검 씨가 띵동을 눌렀는데 이효리 씨가 보고서는 박보검이야? 박보검이야? 하면서 본인이 다른 거는 다 힘들어가던 분이 막 뛰어나갔어요. 맞아. 분명히 그랬다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아니, 누가 박보검 씨를 반기지 않겠습니까? 이효리 씨도 너무너무 반가워했지만 박보검 씨도 오랜 이제 우상이었던 이효리 씨를 만난 거고 동시에 그 편이 또 시청률도 엄청나게 올라서 여러모로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한 분 우울했던 분이 이 남편 이상순 씨. 질투가 나죠. 네. 왜냐면 바로 옆에서 그게 리얼리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게 나왔어요? 그게? 이효리 씨가 그냥 박보검 씨 보고 너무 행복해하고 또 박보검 씨가 웃으면 약간 귀엽잖아요. 미소잖아요. 이렇게 하트하면 이효리 씨가 같이 빠져가고 있고 그런데 오죽하면은 이상순 씨가 그냥 대놓고 계속 박보검 씨한테 웃지 말아라. 웃지 마라. 소리를 보고 웃지 말아라. 계속 경고를 해가지고 박보검 씨가 나중에는 이렇게 안 쳐다볼게요. 재밌었겠다. 안 쳐다볼게요. 정말 재밌었어요. 네. 얼마나 그래서. 좋을까요? 야, 누가요? 아니
뭐 내가 팬이었던 스타와 나중에 인연이 돼서 이렇게 같은 프로도 하고 연락하고 지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굴? 저는 신하균 씨죠. 신하균 씨. 드라마 나 아니면 뭐 들어오겠는데요. 같이 신하균 씨하고는. 제발요. 신하균 씨. 좀 팬이에요. 근데 이 사실 정도로. 사석에서 예. 신하균 씨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예. 술자리였어요. 그날 제가 술을 이미 많이 마신 상태였어요. 하필이면 왜? 근데 마지막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정말 후광이 막 비치는 거예요. 그 후로 제 필름은 없어요. 저는 집에 끌려갔어요, 취해서. 아쉬워. 내가 안 봐도 알겠다. 난 신하균 막 이랬구나. 팬이에요, 너무 팬이에요 하고 저는 집에 끌려갔어요. 아쉬워라. 자, 그런데 이효리 씨가 어려서부터 좋아했던 스타가 따로 있었다고요. 학창 시절 별명이 땡땡 부인일 정도로 이분의 열성 팬이었다고요. 땡땡 부인 친구들이. 토니 부인입니다. 맞습니다. 네, H.O.T의 토니를 너무 좋아하는. 엄청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가 토니 부인이야, 토니 부인이야 그랬는데 팬이 많아요. 뭐 저는 강타 부인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 토니 씨를 너무 좋아한 나머지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했다고. 어떤? 바로 토니 씨의 다이어리를 수석한 겁니다. 이거야. 어렸을 때요. 그래서 이 좋아하는 오빠의 물건을 갖고 싶다는 그런 어린 마음에 막 이렇게 정신이 없는 틈을 타서 다이어리를 슬쩍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네. 토니 씨는 그럼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스카 씨가 H.O.T 시절의 일을 떠올리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토니가 다이어리를 잃어버려서 굉장히 힘들어했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효리 씨가 토니 씨를 만나기가 되게 두렵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하나씩 다 퍼즐이 끼워 맞춰지는 거예요. 결국은 가져간 거죠. 같은 연예인끼리? 네, 아니, 그때는 그전 연인이 아니었을 때고요. 아니었죠. 정말 팬일 때. 네. 학생일 때? 네. 그래서 효리 씨는요, 그래서 다시 가져다 놨다라고 얘기했는데 토니 씨는 그 다이어리를 찾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래서 내 다이어리 내놔라고는 직접적으로 고발을 하기도 했었어요. 이효리 씨가요, 토니 씨 얼굴을 제대로 못 보고요, 굉장히 원래 당당함의 대명사인데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다수 그 다이어리가 지금 어디 있을지 아마 지금 이상순 씨가 이고 있을지 몰라요. 아무리 오빠가 좋아도 오빠의 물건을 이렇게 살짝 하면 안 되죠. 그럼요. 네. 그런데 이효리 씨가 데뷔하게 된 것도요, 이 토니 씨의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토니 씨 덕분이라면은 뭐 토니 씨가 이렇게 뭐 연결을 엔터테인먼트에 해준 거는 아닐 것 같고. 맞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뭐 성공한 사생팬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효리 씨가 토니 씨를 보려고 H.O.T 숙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본 SM 매니저가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효리 씨가 개인 사정으로 이 SM이라는 회사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효리 씨가 우리가 알는 대로 핑클의 마지막 멤버로 합류를 하게 되면서 요정으로 데뷔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저는 팬으로서 성공의 끝장판을 본 이분을 따라올 자가 없을 것 같아요. 이분은요, 팬으로 좋아하던 스타랑 결혼까지 성공하신 분이에요. 야, 대박이다. 이건 정말 대성공이다, 누군지 대성공. 아십니까? 결혼까지 대성공. 알죠. 당대 최고의 스타. 예. 누굽니까? 제가 사랑하는 동생. 누굽니까? 송중기 씨입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요, 이제 송중기 씨의 학창 시절 친구가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송중기가 학창 시절부터 송혜교 같은 스타일이 좋다라고 종종 얘기했다고 합니다. 송중기 씨가 태국에 여행을 갔을 때 그 공항에 송혜교 씨의 전광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인증샷을 찍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결혼 전에요? 씨가 원래부터 송혜교 씨의 엄청난 팬이었던 거네요.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한 작품에 출연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태양의 후예 이 작품이 이때 이제 두 분이 처음 만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건가요? 송중기 씨하고 송혜교 씨를 이어준 건 조인성 씨의 그 드라마 있죠.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촬영장에서 조인성 씨가 친분이 있던 송중기 씨를 불러서 그때 처음 송혜교 씨와 인사를 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합니다.
태양의 후에 송혜교 씨는 이미 출연하게 돼 있었고 남자 배우를 구하는데 굉장히 난항이었거든요. 당시 근데 아직 군 복무 중이었던 송중기 씨가 군대 안에서 이 대본을 갖고 상대 배역이 송혜교 씨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요. 팬의 입장에서 동료 배우 그리고 이제는 부부가 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죠. 그런데 최근에 뭐 두 분이 불화설이 있었다고 이게 무슨 소문이에요? 이게 네. 중국 매체에서 나온 건데 네. 두 사람이 결혼 반지를 나란히 끼고 있다 어느 날 한 명이 안 끼고 있었다 막 이런 거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고요. 그렇죠. 오히려 돌려 생각하면은요. 그만큼 송송 커플의 일거수일투족이 여전히 해외 매체들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국내 매체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송혜교 씨가 공항에서 이제 귀국하는 모습을 촬영을 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사진 보도였는데 없는 결혼 반지가 없다라는 게 이제 기사의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관련된 댓글이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날 송혜교 결혼 반지가 검색어 상위권이었거든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시면 결혼 반지 끼고 계신 분들 안 끼고 있어요. 왜 안 끼고 계세요? 왜요? 아니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저는 오히려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그냥 연인 관계일 때는 정말 꼭 챙겨서 이렇게 꼈거든요. 근데 오히려 결혼하고 나니까 안 끼게 되고 정말 특별한 날 뭐 해외 나갈 때는 잊어버릴까 봐 그리고 안 끼게 되고 그냥 금고 안에 넣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겠죠. 이제 대중들이 과거에 누구가 사귄다 뭐 이런 걸 이제 볼 때 아주 그 작은 몇몇 단서들 갖고 이제 막 맞추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결국 이제 맞았던 사람들 그런 사례도 있긴 있고 이 두 사람이 워낙 탑스타다 보니까 이 작은 것조차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좀 받게 되는 뭐 그런 메커니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송중기 씨, 송혜교 씨 말고 팬이었던 연예인과 결혼을 했거나 팬이랑 결혼한 스타가 또 있을까요? 박수홍 씨의 엄청난 지인이 그걸 성공하셨잖아요. 그 데뷔 동기인 최승경 씨. 최승경. 예. 제가 얘기 듣고 그렇죠. 데뷔하자마자 임채원 씨, 그 당시는 임경옥 씨죠. 찍고 네. 난 저분이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면서요. 예, 인간 승리했죠. 맞아요. 자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연예인하고 결혼을 이뤄냈잖아요. 거기다가 살도 빼고. 대단하네요. 너무 잘 호진 씨도 강수지 씨 열렬한 팬이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강수지 씨도 김국진 씨 팬이었고요. 네. 또 이성규 씨, 전혜진 씨도 전혜진 씨가 그 연극계 전지현 씨라는 별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성규 씨가 너무 팬이어서 쫓아가서 회식 자리에서 전화번호 달라. 그래서 서로 부부가. 그래요. 네. 자, 그렇다면 친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친한 스타들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 이제 탑 배우 A와 B 이제 남자 배우인데 두 분 다 아주 외모가 훈훈한 걸로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인데 이 배우 두 명이 또 성격이 또 비슷해요. 근데 이 두 분이 여배우 C 때문에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배우 C가 A랑 먼저 사귀었는데 네.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가 헤어져서 거기로 끝났으면 좋은데 B랑 사귀었는데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A와 B 중심의 두 분 다 탑 배우거든요. A와 B 중심의 모임이 있었었는데 결국 그 모임이 와해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해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모임이 와해가 돼버렸어요. 연애 발표와 동시에 결혼설까지? 유명 남자 배우와 열애설 펴진 지드래곤의 동거인은 누구? 김우빈, 조인성의 정신적 지주는 스님이다. 종교까지 통합시킨 톱스타의 절친 공개. 스타는 왜 천륜을 끊었나? 유동근, 전인아 부부가 숨겨온 아들은 누구? 만인의 이상형, 강동원과 공유. 톱배우인 두 사람이 숨겨진 시간이었다? 연예계 대모 양희은을 만나다. 어린 시절 동생 양희경은 실험맨이었다? 특급 열애설부터 충격 가족사까지 스타들의 은밀한 연결고리 풍문으로 드러쇼에서 지금 공개합니다. 자, 요즘 본인이 어떤 스타의 팬이라고 밝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스타들의 스타로 손꼽히는 분들 중에 이분이 역대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아요. 잊을만 하면 스타들이 좋아하는 스타라고 알려지는 분인데요. 제가 이분의 콘서트 인터뷰 진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스타 중에 스타로 불리는 아이유 씨. 영화계 슈퍼스타 한 분도 엄청난 아이유 아리를 하고 계신다고 해요. 네. 바로 배우 조승우 씨인데요. 조승우 씨가 이 절친 박건영 씨가 이 조승우 씨의 아이유아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두 분이 뮤지컬을 같이 했었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조승우 씨가 해맑게 웃으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손에는 아이유 CD를 들고요. 막 뛰면서 아이유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방밖에 외치진 않았을 거예요. 조승우 씨잖아요. 사실 뭐 조정석 씨는요 아이유 씨하고 드라마를 같이 하다가 우리 조승우 씨한테 문자를 받았답니다. 네가 뭔데 아이유랑 드라마를 찍냐 이런 얘기죠. 그 사람이 친하거든요. 뮤지컬 업계에서 정말로 내로라는 슈퍼스타인데 원래 친분이 있으니까 아마 조정석 씨가 함께 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니까는 팬심으로 좀 질투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작 조승우 씨는 아직까지 아이유 씨와 작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이 방송 보면은 뭐 작가님들이 조승우 씨를 섭외하려면 아이유 씨를 먼저 섭외하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캐스팅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한 인터뷰에서 조승우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직도 아이유가 이상형이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아이유가 이상형이라고 한 적은 없고 난 단지 그냥 광팬이다. 어떻게 알았어? 야, 나 뉴스에 나왔더라. 이분도 아이유 씨의 팬인데요. 바로 박솔미 씨예요. 배우 박솔미 씨. 네, 자신의 인별그램을 통해서 이번 티켓 예매는 곧 성공하리 8시 정각 대기라는 글과 함께 아이유 씨의 사진을 게재를 했는데 여기에 바로 그분 송혜교 씨가 댓글을 다는데 나도라고 단 것이죠. 그러니까 송혜교 씨는 티켓팅에 성공한 거죠. 두 사람 다 아이유 씨의 노래를 정말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이유 씨의 콘서트장까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걸 알고 아이유 씨가 콘서트 도중에 몹시 아주 굉장히 당황을 해서 좀 약간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이 되요 미리 몰랐나 봐요. 아예 알리지를 않았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이게 사실은 아이유 씨가 평소에 이렇게 친분이 없는 두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노래하고 공연하는 도중에 본인도 몰래 너무 당황해서 목례를 잡고 하면서 오셨냐고 이렇게. 근데 이걸 계기로 송혜교 씨랑 아이유 씨가 가까워진 것 같더라고요. 오죽하면 최근에 송혜교 씨가 아이유 씨 그 드라마 촬영장에 커피차를 또 보내면서 이제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죠. BTS의 정국. 정국 씨도 아이유의 팬이라고 밝혔는데요. BTS의 그 멤버들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상식장에서 아이유 씨 옆자리에 정국 씨 앉히려고 멤버들이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정국 씨가 오히려 부끄러워가지고 멀리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게 이렇게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워서. 원래 너무 좋아하는 사람 옆에는 못 앉죠. 그리고 최근에 여진구 씨랑 아이유 씨가 지금 드라마를 같이 촬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국 씨가 거기 드라마에 여진구 씨에게 간식차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친구가 친한가 보죠? 네, 두 분이 친분이 있긴 한데 사실 상대 배역이 아이유 씨라서 이렇게 간식차를 특별히 보낸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돌기도 한다는데 뭐 진실은 정국 씨만 알겠죠? 이렇게 톱스타 팬들이 많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저는 이 톱스타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아이유 씨 특유의 그 감성인 것 같아요. 한때 그 가요계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쉬운 점에 얘기할 때 반복되는 리듬, 반복되는 가사, 무엇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하면서 좀 아쉬움을 표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아이유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글을 쓰고 자신의 노래를 만들던 아이고 그리고 이후에 이것과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후배 아티스트들을 이제 더 챙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선배로서의 모습도 굉장히 그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수가 노래가 좋으니까 노래 잘하니까 그보다도 더 그게 큰 게 없을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연기도 실패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근작인 나의 아저씨에서 보면요. 전 아이 또래 정말 모든 아픔이란 아픔을 다 겪은 아이가 연기를 한다면 저렇겠구나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한계라고 보이는 틀을 계속 깨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꾸 이렇게 매료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럴듯한 말일 수 있죠. 사족인가요? 하지만 이런 말들은 아이유를 설명하는데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저희 뭐 이만 넘어갈까요? 예. 자, 이렇게 스타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유 씨가 좋아하는 스타가 있다고요? 아이유 씨가 밝힌 적이 있죠. 태양 씨를 굉장히 또 좋아했어요. 그래요. 예. G.O.D도 굉장히 팬이어서 G.O.D 앨범에 참여도 하고 콘서트에 가서까지 팬이라고 얘기도 하고 굉장히 팬이었다고요. 제 음악에는 진짜로 G.O.D가 항상 있어요.
한 번씩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일단 보면 가창력 좋은 선배 가수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배우들 같은 경우는 유아인 씨, 유승호 씨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에서 되게 실력파라고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건 본인이 걸어오는 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팬심을 밝히는 스타들에 대한 풍문단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예전엔 정말 안 밝혔어요. 그거 자체가 스캔들이 될 수 있고 스타로 지목이 되면은 괜히 공격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분위기가 바뀌어서 누군가가 좋아한다고 하면 그 스타의 팬들도 또 다른 스타에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스타가 그 사람을 좋아하고 관심을 보여주고 굉장히 서로 이런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적극적으로 나도 누군가의 팬이라는 것을 밝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너무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분이 알게 되면 이분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연락을 하면 더 이렇게 피처링을 해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반갑기도 하고. 회사들끼리 안 해줄 때가 많거든요. 예. 회사들끼리 하면 오히려 돈을 요구하거나 뭐 지분을 달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고. 지분까지? 지분까지 회사 지분까지 달라고 한다고요? 아니 음원에 음원의 지분. 연애 감정으로 스타를 좋아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경하는 마음으로 스타의 팬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머마? 어마마? 어마마야? 뭐 따라한 거예요? 어마마? 이거 모르세요? 봤는데 이거. 네, 죄송합니다. 예. 드라마 스카이캐슬의 찐찐 역으로 사랑받은 배우자 오나라 씨가 무려 20년을 넘게 이분을 동경해왔다고 마음을 잡았는데 저도 정말 존경하는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누굴까요? 어쩜 넌 이렇게 교양 있고 고급지니? 어우 심장 뛴다. 완전 딱 내 롤모델. 자, 오나라 씨가 동경하는 선배. 그만큼 오래 활동하신 맞아요. 분이겠네요. 20년 전이면 김혜자 선생님. 김혜자 선생님? 아니 같은 이번에 스카이캐슬을 했던 정준호 씨? 비슷했어요. 그 오나라 씨가 20년 넘게 동경한 배우는 바로 스카이캐슬에 같이 나왔던 염정아 씨입니다. 네, 염정아 선배님은 정말 저희 20대부터 롤 모델이셨어요. 정말로. 오나라 씨는요, 스카이캐슬 전에 영화 간첩으로 그 염정아 씨하고 영화를 같이 찍었는데요. 이 씬이 안 겹치니까 만날 인연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스카이캐슬은 염정아 씨를 따라다니는 역할이라고 제안을 받으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카이캐슬에 출연하고 대박이 난 거예요. 맞아요. 염정아 씨를 만나고 이 오나라 씨 신이 나갔고 촬영장에서 애드립이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굉장히 행복했다고 해요. 어떤 때는 정말 설레서 대사를 씹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언니가 눈을 부릅뜨고 저를 지켜보면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오나라 씨가 염정아 씨의 금단 현상까지 생겼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못 만나서? 네, 드라마 촬영이 끝나서 염정아 씨를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금단 현상이 생길 정도로 그립다라는 말을 한 건데요. 이 극 중에서 오나라 씨를 염정아 씨가 이렇게 착 째려보면서 이렇게 좀 노려보는 그런 씬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빛과 말투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고 예전에는 이제 막연하게 닮고 싶은 선배였다면 지금은 작품 후에는 사랑하게 됐다고 너무너무 애정을 이제 드러냈다고 합니다. 제가 염정아 씨랑 신우 올케 사이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약간 특유의 염정아 씨의 그 말투나 눈빛이 있어요. 그게 약간 제압력이 있어서 굉장히 2008년에 저희가 같은 드라마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11년이 지나도 아직도 그 눈빛은 잊지 못해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스카이캐슬의 명장면을 꼽아달라는 말에 주저없이 그 염정아 씨의 신을 꼽았는데요. 소리를 안 내고 음소거로 이렇게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우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데 얼굴에 주름 하나하나가 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다. 나는 언제쯤 저런 연기를 해보나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 장면 진짜 소름이었죠. 최근에 정수기 광고에서 두 분이 함께 모델로 발탁됐었잖아요. 예. 드라마에 이어서 광고까지 함께해 오나라 씨에게 완전히 격경사였겠는데요. 두 분 앞으로도 좋은 작품에서 함께 연기하는 모습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아하는 스타 때문에 연예인이 된 스타 혹은 팬심을 고백한 또 다른 스타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되게 좀 의외의 스타와 팬 관계가 있는데요. 고등 래퍼 우승자 김하온과 마동석입니다.
마동석이요? 네, 누가 팬일까요? 설마 마동석 씨가 김하온 씨 팬인가요? 마동석 씨가 김하온 씨 정말요? 팬이에요. 길에 서 있는데 길가에서 갑자기 크게 김하온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머나. 놀라서 봤는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서워. 밴에서 문을 열고서는 마동석 씨가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왜냐면 그 당시에 범죄도시가 엄청 잘 될 때였거든요. 모두가 마동석을 좋아할 텐데 바로 팬이야 전화번호 좀 찍어줘 하면서 핸드폰을 쭉 줘서 그리고 시사회 때 부를 테니까 와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악인전 영화 개봉하면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거든요. 정말로 팬이고 랩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지나가다 딱 보고는 문을 제자리에 열고서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사실 마동석 씨 자기보다 아들뻘이나 다름없는 아이한테 팬이라고 하고선 연락처 달라고 하고선 시사에 직접 초대하기가 쉽지 않은데 맞아요, 또 맞아요. 반전은 시사에 초대했는데 김하온이 안 갔어요. 어머. 스케줄 때문에 일부러 안 가는 건 아니고 스케줄 때문에 못 가서 다음번에 꼭 그랬겠죠.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 마동석 씨의 순수함이 되게 놀라웠어요. 대단한 거예요. 자, 스타와 접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의외의 친분을 자랑한 스타 또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네. 바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영웅이죠. 손흥민 선수. 모두가 널 응원하고 있어. 네, 우선 열혈 축구팬 배우 류준열 씨를 들 수가 있는데 이분은 손흥민 씨의 굉장히 오랜 팬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는 절친이 되어서 성덕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남자라면 공과 친해야죠. 손흥민 씨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로 유준열 씨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굉장히 매우 끈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 중에요. 손흥민 씨 덕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요? 네. 유준열 씨 말고? 네. 바로 손흥민 씨가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마치고 한국에 오자마자 만난 사람이 바로 유준열 씨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둘의 관계가 굉장히 매우 끈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 중에요. 손흥민 씨 덕후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요? 네. 유준열 씨 말고? 네. 바로 박서준 씨인데요. 예, 유준열 씨 만만치 않은 덕후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손흥민 씨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날아간 적도 있고요. SNS에 성덕이라는 글과 함께 손흥민 씨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을 사진으로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방탄소년단 RM이 영국 웸블리 스타디움 공연에서요. 토트넘의 손흥민 씨를 상징하는 모자를 쓰고 등장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RM이 이제 SON이라고 써져 있는 그 토트넘 굿즈 모자를 쓰고 무대에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를 하던 중에 어떤 가사가 나오니까 그 모자를 가리키는 퍼포먼스를 했거든요. 근데 슬리피 씨 어떤 가사? I'm a new superhero, I'm a man. 래퍼예요. 이게 같은 날에 있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 출전을 하는 손흥민 씨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손흥민 씨도 혹시 이 BTS의 RM이 자기를 응원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네, 손흥민 씨 또한 이 사실 알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토트넘 팀원들이 손흥민 씨한테 오히려 그 BTS와 알고 지낸 사이냐 거기서 또 BTS가 워낙 또 유명하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거꾸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전혀 안 친할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절친인 스타가 또 있을까요? 예. 보아 마동석 씨가 또 의외의 친분이 있는데요. 그래요? 이게 친구죠. 굉장히 좀 넓은 관계예요. 이 안에 손현주 씨도 있고 장혁 씨도 있고 김선아 씨도 있는데 낯가림 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네, 손현주 씨가 직접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모임에 가면은 주로 손현주 씨랑 마동석 씨는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래도 친화적인데 나머지 분들하고는 최소 30분 이상은 있어야지 대화 말문이 열리고 이렇게 교류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런 성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편한 거예요. 굳이 이 사람과 빨리 말을 섞고 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모임이어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술잔도 기울이면서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요. 보아 씨. 보아 씨, 마동석 씨, 손현주 씨. 네네. 아, 잘 거기에 또 어울리네요. 샤이니 민호 씨도 있고요. 네. 희한한 조합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공통 분모를 찾기 힘든데 그래서 그들의 모임의 공통 분모는 낯가림. 잘 알려지지 않은 스타의 가족 또 누가 있을까요? 축구 선수 중에 유명 걸그룹 형부가 있습니다. 바로 힌트를 드리자면 독일 프로축구죠.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선수입니다. 독일은 무조건 지동원 선수입니다. 맞아요. 정답이었습니다. 분데스리가 마인츠 소속의 지동원 선수입니다. 네. 방향제철고를 나왔고 전남 드래곤즈를 거쳐서 2011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썬더랜드로 유럽 무대를 데뷔한 선수인데 주급만 무려 3천만 원 가까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부러워라. 대단한 선수예요, 한마디로. 예. 지동원 선수의 걸그룹 처제는 누구냐? 바로 유명 걸그룹 카라의 강지영 씨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배우로 활동 중이죠. 강지영 씨의 집안이 딸만 셋이에요. 그 중에서도 강지영 씨의 가장 큰 언니 강지은 씨가 지동원 씨의 아내입니다. 저는 2010년에 S채널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강지영 씨가 가족과 함께 나온 적이 있는데 하하 씨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지은 씨를 보고 강지영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비슷한 외모. 그리고 이제 언니들과 함께 카라의 히트곡에 맞춰서 이 엉덩이 춤을 추는데 하하 씨가 얘기를 한 게 강지영 씨가 아프면은 언니가 대신 나와서 무대를 서도 되겠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어느 정도의 외모를 갖춘 재원인지 알 수 있죠. 강지은 씨는 동생 못지않은 미모에 3개 국어까지 능통한데요. 얼굴도 예쁘고 외국어도 잘하고 끼도 넘치고 정말 세 자매가 걸그룹 만들어도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겠습니다. 근데 지동원 선수하고 강지은 씨는 어떤 계기로 딱 만났을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네, 지인의 소개로 지인 소개가 제일 흔하죠. 네, 가장 흔한 이야기죠. 네,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사실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동원 선수의 이상형이 웃는 게 예쁘고 키가 큰 여자라고 했었는데 이 강지은 씨가 이상형에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교제를 시작하게 됐고 2015년도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2017년에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발표가 나던 날 어떤 분의 전화기가 불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그게 뭐냐면요. 강지은 씨가 일반인이다 보니까 지동원 선수가 카라 출신의 강지영 언니와 결혼을 한다고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실시간 검색어에 강지영, 지동원 이렇게 검색어가 된 것이죠. 그때 마침 동명이인이었던 J채널에서 강지영 아나운서라고 있어요. 맞아요. 이지영 있어요. 아나운서인 줄 알고 강지영 아나운서한테 축하 전화가 갔었던 것이죠. 그래요? 내가 그거 보고 그건 줄 알았어. 맞아. 이분이랑 열애설인 줄 알았어. 맞아. 검색어가 많이 올랐어. 축구 선수 아나운서. 강지영 아나운서는 진짜 놀랐겠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막 축하 전화가 오니까 일일이 다 해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운동선수하고 아나운서하고 그전에도 많이 했었죠. 결혼했으니까. 신빙성이 있었어요. 예. 네, 게다가 이 강지영 아나운서한테 실제로 결혼을 하지 않은 언니가 있었던 거예요. 네. 마침. 그래서 이제 SNS에 그렇게 적었어요. 아침부터 지인들의 놀림 섞인 톡은 동명이인의 삶을 사는 내 몫이지만 미국으로 돌아간 친언니도 결혼하냐는 문자를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우리 친언니도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두 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라고 또 이 지동원 선수와 강지은 씨의 결혼을 축하를 했습니다. 네. 결혼 당시에 이 지동원 선수가 강지은 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다 보니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진솔한 모습에 반하게 됐다. 운동선수의 애환과 특성을 잘 이해해주고 세심하게 배려해줘 평생 함께 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 좋은 소식은 작년에 아들이 또 태어났다고 합니다. 예. 최근 연예계의 사랑 소식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네.
바쁜데 다들 어디서 그렇게 만나서 사랑들을 키워나가는지. 그러게 말이에요. 네네, 옳지 아무래도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으면 네. 더 쉽게 가까워져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열애설이 난 커플도 그런 경우라고요. 네, 이 두 분의 사랑의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패션입니다. 패션. 네, 배우 김민주 씨와 패션 사업가 권다미 씨 커플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김민주 씨는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그리고 권다미 씨와는 이렇게 패션이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서로 많은 것을 교류하면서 연인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그 김민주 씨 패션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이렇게 리폼하는 것도 굉장히 즐겨하고 아마 이런 것들이 두 사람이 연인이 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네. 연예인 권다미 씨가 그냥 일반 패션 사업가가 아니라는 풍문이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잘한다. 잘하시대요. 엄청난 톱스타와 동거했던 사이라던데. 네? 뭐요? 사실입니까? 네, 일단 엄청나게 유명한 동거인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부모님도 다 알 정도로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어요. 사실혼 관계, 사실혼. 뭐야, 이거? 약간 사실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사는 거야? 권다미 씨와 동거했던 톱스타는 바로 빅뱅의 빅뱅. 지드래곤 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실은 빅뱅의 이제 지드래곤 씨가 권다미 씨의 남동생입니다. 생 누나구나. 지금 낚시하신 거예요? 진짜 너무해. 진짜 직구다. 이 김민준 씨의 어떤 그 열애 상대가 지드래곤의 친누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그죠. 네, 근데 이 권다미 씨는 굉장히 그 의류 업계에서는 좀 이름이 있는 그런 사업가입니다. 2014년에 그 해외 브랜드를 국내에 소개하는 그런 어떤 편집샵을 런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편집샵의 이름도 지드래곤이 직접 지어줬다고 합니다. 권다미 씨는 2017년 영국 매체 비즈니스 오브 패션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패션인 500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당시 권다미 씨와 함께 이름을 올린 사람으로는 동생인 지드래곤 씨 역시 2015년부터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남매가 나란히 이렇게 이름을 올린 거죠. 대단하신 분들이네요, 이게. 근데 지디가 그 누나 매장의 옷을 그렇게 많이 입는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탑스타 동생이 입으니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드래곤의 패션이 이슈가 되면서 이 권다미 씨의 편집숍 인기도 올라갔는데요. 빅뱅 팬들 사이에서 이 편집숍이 그 해외 팬들 사이에서 꼭 반드시 들려야 될 성지순례 장소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권다미 씨도 잘 알고 있는데 지드래곤의 누나라는 점이 아주 큰 타이틀이고 동생 덕분에 가게 홍보가 많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권다미 씨는 동생인 지드래곤 씨를 평소에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우애가 뭐 남다르다고 해요. 이번에 누나 권다미 씨 열애설이 났을 때 우리 지드래곤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당연히 그렇듯이 묵묵부답입니다. 네, 사실 이 누나의 열애설이 나기 며칠 전에 지드래곤은 그 애프터스쿨 출신 이주연 씨와 벌써 4번째 열애설이 또 불거졌거든요. 이쯤 되면 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지드래곤은 역시 이거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지드래곤이 군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누나의 열애설에 입장을 냈겠습니까? 안 됐겠죠. 네. 공교롭게 이 남매가 3일 차이로 열애설이 나란히 났는데요. 근데 누나 커플은 빠르게 인정을 했고 열애설이 난 동생 커플은 이제 묵묵부담인 거죠. 지드래곤이 계속 가만히 있는 건 뭐 어떤 생각일지 혹시 누나 커플을 뭐 반대하고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가수라면은 이제 그 자기 계통에서 아니까 그럴 때 배우하고 가수 이게 사실은 같은 연예인이지만 잘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별로 없잖아요. 네. 김민주 씨에 대해서 지드래곤도 잘 몰랐을 가능성이 많아요. 모르는 예. 사이일 수 있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김민준 씨랑 권다미 씨가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 그 풍문이 좀 궁금해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그 열애설을 빠르게 인정하긴 했지만 그 부분을 속 시원하게 이게 밝히지는 않았어요. 근데 두 분이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를 찾았어요. 찾아냈습니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소름이 돋았어요. 또 약간. 기자가 뭘 찾아냈습니까? 작년 11월에 11월. 권다미 씨가 동생 지드래곤 씨 면회를 갔었어요. 네. 근데 지드래곤 씨가 낙엽을 하나 주워서 선물로 줍니다. 누나 이거 선물이야. 낙엽을? 낙엽을 줬어요. 근데 권다미 씨가 그 낙엽 사진을 인별그램에 올리면서 아 로맨틱한 남자, 이런 남자 동생 말고 그냥 남자는 없나요? 라는 글을 남겼었어요. 근데 2006년에 김민주 씨가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낙엽이 하나 떨어지듯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느낌이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낙엽을 보면서 사랑. 낙엽이 연결고리야, 낙엽이. 야. 비슷한 감수성을 가졌다, 어떤. 맞아. 공감, 어떤. 저 죄송한데 그건 조금 억지가 아니에요. 완전히 누가 봐도 천생연분 아닙니까? 낙엽이 웨이터야. 낙엽이 부킹을 시켜준 거야. 그렇죠. 오해입니다. 낙엽. 저는 네네. 두 분이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압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이제 김민준 씨가 부모님과 함께 예능을 출연한 걸 봤어요. 네네. 근데 권다미 씨 사진상으로 본 권다미 씨의 모습과 김민준 씨의 어머니가 약간 닮은 느낌이 있어요. 원래 본인의 어머니 그리고 뭐 본인의 아빠와 닮은 사람과 이제 연애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잖아요. 네네.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끌린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닮으셨어요? 닮았어요? 사실입니다. 네. 아니면 밥맛이 비슷할 수도 있다. 어머니가 해주는 손맛이나 여자친구가 해주는 손맛이나 이게 비슷할 아니면 수 있다. 성격이나 성향이. 왜냐면 김민준 씨가 음식도 굉장히 잘하고 맞아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식도락 문화 이런 거를 그런 게 잘 맞으면 좋아하는 코드가 벌써 패션 그리고 음식, 뭐 문화 뭐 이런 게 비슷하면 벌써 다 뭐 끝난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내가 여기서 저 어려운 거 하나 집어왔습니다. 어려운 거요? 두 분이 만난 계기가 네. 김민주 씨 지인에 의하면은 패션쇼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다가 알게 됐다. 이런 증언들이 패션쇼 있습니다. 현장. 너는 옆에 앉아서. 계속 만나다가 그러다가 이제 서로 연락을 하게 됐다라고. 패션쇼 백날 가도 그런 인연 없던데. 김민준 씨와 권다미 씨는 한남동이나 청담동 일대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긴다고 하던데요. 나이가 8살 차이가 난다면서요. 김민준 씨가 올해로 44살, 권다미 씨가 36살. 나이로 봐서는 뭐 다들 결혼을 할 나이죠.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결혼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네, 일단 두 사람의 측근의 말로는 그 김민준 씨와 권다미 씨 사이에서 올해 10월에 결혼을 하자라고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결혼할 가능성이 꽤 있는 것이죠. 그러나 김민주 씨는 소속사를 통해서 아직 결혼을 얘기하기엔 이르다라고 공식 입장을 얘기했는데 결혼하기 전엔 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느낌상 결혼할 것 같아요. 그래요. 두 사람이 그리고 공통 분모가 이제 낙엽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10월에 낙엽이 떨어집니다. 저는 왠지 이게 이게 말장난 같지만은 일종의 좀 어떤 전조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1월에 교제를 발표했던 주진모 씨도요. 설마 곧바로 하겠어 했는데 6월 결혼 바로 해버렸거든요. 바로 하네. 딱 근데 결혼 정년기의 남녀가 이렇게 공통 분모를 갖고 만났을 때는 저는 결혼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그 행복한 커플에 비해서 저는 요즘 돈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민준이 이제 가는 거야? 네. 네, 김민준 씨는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수동에 있는 그 지상 3층 규모의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건물을 소개하기도 했었는데 그 건물의 시세가 약 20억 내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권다미 씨랑 가을 정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아마도 이곳이 신혼집이 되지 않을까라고 관계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씨가 지드래곤 씨와 매형천함 관계가 될지는 대박이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스타 중에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서로 친분이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놀라움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투병 중인 김우빈 씨가 최근 이분과 나란히 있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달 13일 날 불교 채널 뉴스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네. 그 속에 김우빈 씨하고 조인성 씨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이 행사는 법륜 스님이 이끌고 있는 이 불교 단체가 주최를 했었는데요. 김우빈 씨 근황이 공개된 게 사실 올 초에 신민아 씨랑 호주 여행을 갔다 왔었던 이 데이트 이후에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반갑다, 그리고 좀 건강해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행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네, 그런데 사실 김우빈 씨 팬들은 영상을 보고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팬들 사이에서는 김우빈 씨가 베네딕토라는 세례명을 가진 천주교 신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그가 불교 단체 행사에 참석했다고 하니까 좀 궁금증이 자아냈던 거죠. 저는 김우빈 씨랑 조인성 씨가 그 법륜 스님이랑 이 친분이 있어서 오히려 불교 채널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아요. 법륜 스님 같은 경우에 뭐 방송도 종종 나오시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팟캐스트 이제 운영도 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의 멘토로도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요. 2002년에는 아시아의 노벨 평화상이라고 불리는 그 막사이사이상을 또 수상하기도 한 정말 대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게 그 노희경 작가 때문에 이어진 인연 같아요. 그 노희경 작가가 불교 신자인데 2002년에 집필했던 드라마가 좀 흥행이 잘 안 돼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선배 작가의 권유로 그 법륜 스님이 하는 어떤 불교 단체 수련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연을 맺은 건데, 그 뒤에 또 노희경 작가가 조인성 씨랑 같이 작품을 하면서 또 인연을 쌓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마 조인성 씨한테도 이 법륜 스님을 소개를 해줘서 이렇게 서로 알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월에는요,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또 김우빈 씨 같은 경우는 평소 절친이죠. 조인성 씨의 영향으로 법륜 스님의 불교 단체 행사 현장에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팬들이 무척 반가워하면서 김우빈 씨가 이제 건강이 좋아져서 복귀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건강은 이제 다 회복이 된 건가요? 일단 많이 회복을 했고요.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무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몸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 초에 복귀를 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입장입니다. 가족으로 이어진 스타들을 보면 유난히 배우 가족이 많더라고요. 예, 엄청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명품 배우 가족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가족은 연기의 신들만 모인 가족입니다. 바로 유동근 전인아 부부와 그리고 엄태웅 씨입니다. 엄태웅 씨는 엄정화 씨의 동생이고, 네네. 족보 좀 이상한데 누가 뭐 족보를 이렇게 깬 겁니까? 족보 브레이커입니까? 굉장히 조금 약간 복잡해요, 이 족보가. 그래서 제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족보의 중심은 바로 엄태웅 씨 아내 윤혜진 씨가 있습니다. 윤혜진 씨는요, 유동근 씨의 외조카인데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윤혜진 씨는 원로 배우 윤일봉 씨의 딸인데요. 윤일봉 씨가 누구냐? 1955년 영화 구원의 애정으로 데뷔를 해서 2008년 제16회 이천춘사대상 영화제에서 아름다운 영화인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남궁원 씨와 고 신성일 씨와 함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배우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분이셨어요. 정말 작품성 있는 작품부터 굉장히 또 흥행적인 작품까지 키도 굉장히 훤칠하게 크시고 굉장히 미남이셨어요.
거기다가 윤혜진 씨는 발레리나 출신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단한 또 실력파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엄청난 실력파인데요. 이 윤혜진 씨가 국립 발레단 수석 무용수였어요. 근데 2012년에는 그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발레단으로 이적을 해서 국립 발레단 활동이랑 좀 병행을 하고 그러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2006년에는 발레협회에서 주는 프리마 발레리나상을 받았었고 또 2008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실력파입니다. 초등학교 때 외숙모를 처음 봤다고 하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본인 그 어린 마음에도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래서 전인아 씨가 귀여우니까는 이리 와봐 했는데 도무지 가까이 가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너무 떨려서 멀리서 외숙모의 얼굴을 지켜만 봤다는 그런 일화를 얘기했습니다. 뭐 지금도 물론 아름답지만 전성기 때 전인아 씨는 아, 그럼요. 말이 필요가 없이 지금 났을 거예요. 별빛이 내린다. 남편인 그 엄태웅 씨하고는요 2012년 중순에 엄정화 씨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배우 가족 중에서도 완전 어벤져스급 아닙니까? 과거에 그 전인아 씨가 토크쇼에 출연을 해서 아들이 주원과 윤시윤을 반반 섞어놓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전인아 씨의 아들 사랑은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 배우 윤시윤 씨가 우연히 이 전인아 씨 핸드폰을 보게 됐는데 핸드폰 메인 사진이 아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늘 촬영장에서 아들 자랑을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 2011년에 유동근 전인아 씨가 되게 이례적으로 뮤지컬에 특별 출연을 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어요. 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두 사람 왜 갑작스럽게 뮤지컬에 특별 출연했는지 좀 이해가 돼요. 그래요, 아들 때문에. 바로 유동근 전인아 씨의 부부 아들 지상 씨입니다. 저도 프로그램을 봤는데 진짜 놀랐어요. 그 두 분의 아들일 거라 생각도 못했고 본인이 처음부터 그걸 알리지도 않았고 해서 근데 두 분을 닮아서 그런지 정말 미남이더라고요. 미남이에요. 예. 네. 누구의 아들이 아닌 실력으로만 평가를 받고 싶어서 그동안 부모님의 존재를 숨겨왔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자녀는 또 아들 말고 또 다른 딸도 있나요? 네, 딸도 있습니다. 딸은 유동근 씨의 영어 선생님을 자처하기도 했었는데요. 유동근 씨가 2008년 M채널에 드라마였죠. 에덴의 동쪽에서 영어와 중국어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카지노 대부 역할을 맡은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동근 씨가 실제로는 영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딸에게 SOS를 친 거죠. 이 딸이 미국에 있어서 전화로 유동근 씨의 그 대사에서 나오는 이 영어 발음들, 이 문장들을 하나하나 다 잡아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 배경을 숨긴 스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뭐니 뭐니 해도 이분이죠. 하정우 씨죠. 하정우 씨. 데뷔를 하고 한참 후에 이제 김용건 씨의 아들이라는 게 밝혀졌고 일단은 성부터 다르니까 네.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정우 씨 예전에 그 영화로 잘 되기 전에도 만났었거든요. 근데 하정우 씨가 김영건 선배의 아들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얘기도 안 했고. 얘기를 본인이 뭐 꺼내지도 않더라고요. 네. 예. 그런데 김용건 씨가 아들에 대해 폭로를 하나 했어요. 그런데 김용건 씨가 아들에 대해 폭로를 하나 했어요. 나는 며느리가 수천 명이 있다는 제보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하정우 씨가 이렇게 바람을 어떻게 된 겁니까? 김용건 씨의 게시글들에 아들 하정우 씨의 부인을 자처하면서 아버님이라고 자꾸 이제
댓글을 다는 거예요. 김용건과 삼천 며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야, 이 정도면 의자왕 수준 아닙니까, 의자왕. 그래서 실제로 김용건 씨가 SNS를 개설했을 때 그 아버님의 SNS 입성 소식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3천 며느리들의 무난 댓글들이 이어졌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아버님 저예요. SNS 시작하셨네요. 아버님. 김용건 씨가 즐기시는 것 같은데요.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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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그러니까 아버지 후광으로 막 편하게 배우 생활을 하는 게 싫어서 이제 본인의 연기로만 평가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사실 오히려 하정우 씨가 너무 유명해져서 약간 반대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아요. 하정우 씨가 영화 암살 출연하고 나서 아버지 김용건 씨한테 외제차를 선물을 한 일화가 유명한데 이 외제차의 비용이 2억 5천만 원 상당해요. 아이고, 굉장한 효자죠. 네, 김용건 선배님이 그 M채널의 어떤 프로그램에 내 아들이 사준 차다라고 나와서 이렇게 자랑을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김용건 씨의 둘째 아들이 탤런트 차현우 씨인데요. 배우 황보라 씨랑 공개 열애를 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연예계 데뷔할 때 유명한 부모님이 있을 경우 이게 밝히는 것과 안 밝히는 것 어떤 게 나을까요? 하정우 씨처럼 이제 본인의 어떤 재능과 커리어를 다 입지를 다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 밝혔을 때는 많은 분들이 와 그랬구나 정말 신기하다 몰랐다라는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조금 이르게 밝히게 되면 본인의 어떤 재능도 조금 빛을 덜 보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조금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안 좋게 보는 시각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잘 되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조금이라도 현실적이다. 예, 부모님 덕을 이게 보면서 하정우 봐야 씨처럼 된다. 잘 된다는 거는 진짜 기적이라고 기적이죠, 이거는. 기적의 확률. 아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빠빨을 아빠빨을 엄마빨 아빠빨을 최대한 이용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요. 공식 데뷔작이 있기 전까지는 알리지 말아야 되고요. 일단 공식 데뷔한 다음에는요. 알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잘 될 애가 부모가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광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안 되거나 반대로 그게 안 알려졌다고 해서 또 잘 될 애가 안 되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정우 씨는요. 알려졌어도 잘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모님 버프를 받는다고 해도 성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많죠. 맞아. 훨씬 많죠. 자, 전혀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서 어울리는 스타들을 보면 이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특별히 또 이분을 보면 또 부럽게 되거든요. 네. 바로 피아니스트 이루마 씨와 손태영, 권상우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또 손태영 씨가 이루마 씨 처제라 두 부부가 아주 자주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손태영 씨 자매가 굉장히 돈독한 건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손태영 부부 그리고 손혜인 부부가 다 같이 만납니다. 결국 이루마, 권상우 씨도 함께 자리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손혜임 씨가 이제 1999년에 미스코리아 H일보 출신이에요. 잠깐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현재는 연예계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동생 손태영 씨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미스코리아 미 출신이거든요. 자매가 다 미스코리아인 거 보니까 부모님도 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아요. 대단한 유전자입니다. 예. 이루마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손혜임 씨가 미스코리아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요. 두 사람은 2006년도에 굉장히 유명한 작사가죠. 김이나 씨의 소개로 이루마 씨의 생일날 처음 만나게 됐는데 미스코리아 출신이다 보니 키가 커서 의자에 이제 손을 딛고 일어나는 그 기간이 한참 올라가서 키가 2m 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한참 올라가요. 사람이 접혀있다 일어나는 아니 것처럼. 그만큼 이미 첫눈에 반한 거지. 제가 그만 그렇죠.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슬로우 모션 다다다다다 이렇게 한 거지. 그때 이루마 씨가 뭔가 예사롭지 않은 그 촉이 발동이 돼서 이렇게 만남 후에 검색어로 손혜임 씨를 쳐봤답니다. 근데 미스코리아 사진이 딱 뜨길래 이건 대박이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면 첫 만남부터
이루마 씨가 굉장히 호감을 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했군요. 네. 이루마 씨는 지난 2007년에 손태영 씨의 언니인 손혜임 씨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스타땡월드 그 네. 홈페이지에 항상 BGM을 이루마 씨의 음악으로 막 깔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참 팬이었는데 정말 이 이루마 씨는 대단한 아티스트잖아요. 그쵸? 네.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국에서 뭐 정통 클래식 그리고 현대 음악을 이제 공부를 좀 했고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다고 하고 2001년 5월에 이제 데뷔 앨범 발표한 후에 2017년까지 무려 10집 앨범 발표를 하면서 아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하고 있고 올 3월까지 한 7년 정도를 또 M본부에서 라디오 DJ 또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루마 씨 이름을 모르더라도 음악을 들으면은 아 들어봤다 하는 그럼요.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키스 더 레인이라고 이거 있고요. 미니홈피 네, 미니홈피 BGM으로 정말 유명했었고. 해외 수많은 뮤지션들에 의해서 리믹스가 또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노래가. 결혼은 이루마 씨와 손혜임 씨가 먼저 했잖아요. 손태영 씨가 권상우 씨랑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루마 씨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네. 기자들도 많이 놀랐습니다. 네. 이루마 씨가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TV나 영화에서 항상 보던 톱스타가 이제 본인의 가족이 된다는 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았던 거죠. 권상우 씨가 처음 인사하러 갔을 때 셔츠 하나만 입었었는데 광채가 났대요. 아, 그럴만하죠. 그래서 이 이루마 씨는 권상우 씨가 마시고 간 커피잔까지 찍어서 사람들에게 자랑까지 할 권상우 씨가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갔다, 커피 그렇죠. 먹고 갔다. 그러면 이 권상우 씨가 손 아래 동서인 거잖아요? 이루마 씨를 뭐라고 부를까요? 아주 깔끔하게 예? 형이라고 부릅니다. 형. 아, 그냥 형. 왜냐하면은 권상우 씨가 이루마 씨보다 2살이 많거든요. 권상우 씨가 76년생, 이루마 씨가 78년생인데 그래서 형이라고 부르고 그러면 권상우 씨는 이루마 씨에게 어떻게 부를까? 형님이라고 또 부른다고 합니다. 서로 형님 이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화가 또 있습니다. 손태영 씨 부부가요, 첫째 임신을 했을 때 이제 태교에 좋다면서 형부 이루마 씨의 공연을 관람을 했는데요. 공연을 보면서 아이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발길질을 했다고. 그래서 손태영 씨가 이루마 씨에게 이제 자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루마 씨의 음악이 되게 좋다고 소문났어요. 네. 사실 뭐 천상의 음악이에요. 정말 뛰어난 작곡가인데 정작 아내인 손혜임 씨는 이루마 씨 음악으로 태교를 못했다고요? 이루마 씨 굉장히 양심적인 분이었습니다. 자신이 최악의 남편이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한 건데요. 이루마 씨가 일병 때 손혜임 씨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영국 시민권자인데 이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에 자원 입대하느라 남들보다 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입대하기 바로 직전에 손혜임 씨를 만나게 됐고 첫눈에 반해서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후 아이가 생겼고 전역하기 몇 주 전에 아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사실 자신의 아이한테는 이렇게 태교 음악을 들려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권상우 씨와 이루마 씨가 연예인으로 분류가 되지만 서로의 분야가 다르면은 공통분모가 맞지 않아요. 네. 하지만 바로 이 키워드로 일심동체가 됐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육아예요. 두 아빠 모두 굉장히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아무래도 육아 선배잖아요, 이루마 씨가. 권상우 손태영 부부가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그 아이가 갖고 놀던 장난감들을 이제 월령이 지나서 안 가지고 놀 것 같은 걸 그렇게 챙겨간다고 하는데요. 루키와 이제 그 딸이 같이 갖고 놀 수 있게. 사실 권상우 씨는요, 네로라는 한류 스타였고 연예계에서 손에 꼽히는 자산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런 분이 이렇게 아이 육아에 있어서 알뜰하게 그 장난감을 챙겨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째 때는요, 다 부모들이 다 사줘요, 새 걸로. 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요. 근데 둘째 중 되면은 엄마가 요 타임에 요거 잠깐 지나가는 거 한 달짜리, 3살짜리 하는 순간 머리에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서치를 하죠. 누가 가지고 있는지. 렌탈이죠, 렌탈. 그 집 놀러 가면 이제 적죠. 야, 너 이거 언제쯤 몇 개월 때 줘? 그러니까 예약해 맞아요. 저도 이거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쓴 거 되게 많아요. 두 가족이 자주 교류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데요. 네. 이분들처럼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스타들이 가족 혹은 친척이 되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네, 논란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이름이 소환이 되는 경우가 아, 있을 수밖에 그게 없을 거예요. 단점이죠. 네, 그렇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내가 조심해야 서로 이제 피해가 없겠구나라는 경각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불편함일 수도 있겠죠. 근데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분야의 사람끼리 만나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다 겹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교집합이 많이 없는 분야의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인맥이 조금 다양하게 그렇죠. 많이 넓어질 수 있겠죠. 예, 배우와 음악하는 동서지간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예, 예. 자, 스타들의 가족은 아주 살짝 공개만 돼도 스타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런데 스타들끼리 가족이나 친척 사이인 게 알려져서 팬들이 놀라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네. 네. 이분들은 특히 이름만 들어도 너무 설레는 분들입니다. 네? 근데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네. 바로 강동원 씨와 공유 씨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사실 이 강동원 씨와 공유 씨는 네. 사돈입니다. 사돈이에요? 네. 아니, 진짜 사돈이에요. 일단 뭐 재밌는 거는 강동원 씨하고 공유 씨는 공통점이 모델 출신 배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서로 친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서로 사돈이라는 걸 2004년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두 분이. 아니 그럼 어떻게 사돈지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강동원 씨도요, 아버지와 통화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의 친한 친구분이 공 씨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원래부터 두 집안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두 분의 할아버지가 아주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자녀들을 짝으로 이렇게 해주고 사돈이 된 거죠. 누가 알았을까? 근데 아무리 친해도 사돈을 맺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은데 친구랑 가족이 되고 싶다 생각했다라는 건 정말 그 친구를 너무 좋아하고 이미 그 인품과 그 가정이 어떤지를 다 알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사돈지간이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 후에 강동원 씨가 그 하지원 씨랑 같이 찍었던 영화 기억나세요? 형사라는 영화. 근데 이 예. 인연이 되어서 하지원 씨의 팬미팅에 강동원 씨가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곳에서 내가 공유와 사돈지간이다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세상에 공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합니다. 그래서 절친이셨던 할아버지들처럼 강동원 씨와 공유 씨도 지금까지 각별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강동원 씨가 사실 2010년에 깜짝 비밀리에 입대를 했었잖아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강동원 씨가 워낙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연예인 친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강동원 씨가 직접 입대 소식을 알린 분이 바로 공유 씨예요. 입대 당일에 공유 씨가 영화 홍보 때문에 기자들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기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동원이 최근 군대에 간다고 전화가 왔었다. 정확한 날짜가 오늘인지 몰랐다. 형으로서 밥 한 끼 못 사줘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정말 두 사람이 친하다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죠.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공유 씨가 부산행 영화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부산행 촬영을 할 때 옆 스튜디오에서 영화 검사회전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동원 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강동원 씨가 공유 씨를 보려고 이제 부산행 촬영 스튜디오에 방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스태프들이 막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또 검사회전 스태프들이 공유 씨를 보러 찾아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네, 되게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사람들이랑 많이 공유를 했죠. 자, 풍문 오드로쇼 이번 순서는 화제의 인물을 직접 만나보는 풍문 핫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스타들의 연결고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김지현 기자님이 대한민국 연예계 대표 자매를 만나고 오셨다고요. 제가 만나보고 왔는데요. 연예계 대표 자매 중 언니이자 대한민국 대표 가수인 양희은 선생님 만나고 왔습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네, 오늘의 풍문닷 인터뷰 양희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 이름이 뭐니? 이거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 이름이 뭐니?
네, 김지연 기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데뷔 49년 차 가수이기도 한데 네. 또 연예계 대표 자매로도 유명하시잖아요. 양희경. 네. 사람들은 저희를 볼 때 이제 배우와 가수, 뭐 방송인 이렇게 보시겠지만 우리들이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주부예요. 살림하는. 그렇다고 뭐 살림을 도맡아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양희경네 집에서 우리 집까지는 한 15초 걸리거든요. 아, 바로 옆집이세요? 네, 바로 길 건너 이렇게 옆집인데요. 요리는 누가 더 잘하세요? 잘못은 없고 잘하고 잘못하고는 없고 양희경이가 나보다 살림 연차가 더 깊죠. 그런데 이제 유기농 뭐 이런 거 신경 쓰고 좀 엄마 병간호 하면서 소금 많이 줄이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79세를 넘기실 때쯤 좀 안 좋으셔갖고 지금 90이신데 점점 좋아지고 계세요. 건강이 괜찮으세요 이제. 주로 어떻게 노셨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항상 동생 챙기면서 동생 건사하면서 놀라 그래가지고 동생 손을 꼭 붙잡고 다녔어요. 2살 터울인데도 이렇게 언니와 동생의 위계질서 이런 게 아주 철저했었죠. 내가 뭐 시키면 진짜 한 번도 싫어 안 해 한 적 없어요. 다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발레리나는 이렇게 발끝으로 쓴단다. 너도 한번 해봐. 발가락으로 한번 서봐. 그러다 발가락이 똑 부러지고. 뭐 하여튼 시소를 탈 때 무게중심 같은 거 그런 거 모르니까 동생이 있는데 제가 빵 올라타갖고 시소가 휙 올라가서 툭 떨어져서 또 팔 부러지고. 그래서 동생이 저 때문에 접고론이 단골 접고론이 있었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그렇게 노래를 많이 시키셨다고. 네. 양희경, 양희은 둘 다 노래를 엄청 시키셨죠. 손님 오면 우리는 접대하는 방법이 딸들 노래 시키기예요. 그래서 딸이 노래하면 이제 손님들이 듣고 박수 쳐주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레파토리가 몇 곡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손님 오면 이제 이중창으로 그렇게 부르곤 했죠. 두 분이 같이 네네. 하셨어요? 네. 근데 왜 가수로 데뷔 안 하고 배우로 데뷔하셨을까요? 싫대요, 저기는 가수가. 희경이가 이제 대학교 과목을 못 정해서 이렇게 좀 할 때 우리는 어머니가 굉장히 우리 자율에 맡겨두는 타입이셨거든요. 그래서 희경이더러 너는 연기를 해봐. 그러니까 얘가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너 어려서부터 거울 앞에서 노는 거 제일 좋아했잖아. 한번 해봐. 그렇게 제가 얘기해서 연영과를 지원한 거예요. 두 분이 같이 작업을 하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있죠. 노래도 네. 71년부터 희경이가 화음 넣어줬어요. 제 첫 번째 데뷔 음반에도 예, 7송이의 수선화, 그다음에 뭐 내 꿈을 펼쳐라, 한 사람 이런 거 뒤에서 화음 넣은 사람이 다 양희경이에요. 엄마가 딸에게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도 출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2014년에 또 넌 아직 예뻐라는 곡도 있었잖아요. 네네, 어떻게 맞아요. 그 작업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건 연극이 좋다고 가서 보라고 그래서 희경이가 제가 가서 보고 너무 울었어요. 그 식구를 찾아서라는 작품인데 서로 그 식구가 되어가는 과정이 너무 아름다워서 거기서 이제 서로 할머니 두 분이 넌 아직 예뻐. 그 쭈글쭈글한 손이며 뭐 그 모든 게 다 예쁘다고 서로 얘기해줘요.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취입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허락받고 부르게 된 거죠. 네. 이게 사실 세대를 초월해서 좀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후배들하고도 굉장히 음악 작업 많이 하셨잖아요. 생각나나요 아주 오래전 그대.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그 자식 같은 노래를 부르라고 권해줄 때는 그건 정말 각별한 마음이 없이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뜻밖의 만남 작업이 9번째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 9번 모두 너무 고맙죠. 네. 선생님 노래 중에 낯 떠난 후에라도 노래라는 곡 있잖아요. 이 곡이 좀 가사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어떤 마음으로 작사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가끔 가수들은 죽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의 노래가 이제 허공에 전파를 타고 나간다는 건 이제 허공이죠. 그렇게 울리잖아요. 근데 모든 노래를 자랑스러워하진 않아요. 좀 그 노래 별론데 싶은 노래들이 뭐 양희은을 추억할 때마다
들려질 수 있으니까 나는 좀 나 떠난 후에라도 이 노래가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내 노래에 대한 사랑과 스토리를 19살 어린아이 노래가 좋아 노래했네. 슬프나 괴로우나 노래는 나의 친구였네. 이제 세상을 알고부터 노래는 나를 떠나갔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아마추어로 부를 때 하고 세상에서 돈을 받고 노래를 부르면서 고학생으로 시작하면서 진짜 사랑니를 빼도 노래를 해야 하고 몸살 감기를 알아도 노래를 해야 하고 그러면서 그 노래에 대한 그 각별한 사랑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또 노래 부르면서 아무 감흥이 없는 날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노래에 대한 나의 반성 그리고 무심한 세월 속에 노래는 다시 살아남아 이제 고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노래. 그래서 나 떠난 후에라도 나는 그런 노래처럼 남고 싶다. 예. 어떤 노래 가장 좋아하세요? 백구 좋아해요. 이거는 우리 막내 동생이 글짓기 한 것을 보고 김민기 씨가 이제 곡을 지었어요. 대동국민학교 앞에 가축병원이 있었거든요. 얘가 뭐 자기 어떻게 하려는 줄 알고 뛰쳐나가서 차에 쳐서 그래서 이제 그걸 안고 집에 와서 우리 집 뒷동산에 묻어줬던 그런 얘기죠. 그런데 막내 동생의 글짓기 속에는 우리 어린 날의 집이 그대로 그림처럼 그려지니까 그 시절에 우리 집 1962년 3년에 우리 집 눈에 선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너무 소중한 노래예요. 네. 평상시에 그 양희경 선생님한테 좀 쑥스러워서 말 못한 게 있다면 좀 영상 편지로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양희경한테? 아 정말 우리 식구들은 그런 거 너무 못하고 너무 그런 게 없었네. 엄마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식생활 보살펴주고 그래서 그건 정말 내 덕이야. 엄마 여러 가지로 좋아진 건 정말 내 덕이야. 너도 좀 건강하게 유지 잘해서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일에서 취직은 할 테니까 그럴 때는 둘이 재미난데 여행 많이 다니자. 건강해라. 너무 멋져요. 따뜻하네요. 마음이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두 분이 정말 닮았어요. 네, 양희은 선생님이 내년에 데뷔 맞아. 50주년이에요. 한국 대중음악의 그 산 증인이신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와. 자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친한 친구가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같은 분야에서 한 분은 가수로 유명하시고 한 분은 연기로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서로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혈연 관계와 팬심으로 이어진 스타들의 은밀한 연결고리, 그 다양한 풍문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풍문으로 들었쇼. 다음 주에도 더욱 솔깃하고 재밌는 풍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